자, 삼각형의 넓이인데요. 자, 우선 삼각형의 넓이에서 여기 A고, 여기 B고, 여기 이루는 각의 세타입니다. 세타. 자, 이렇게 되어 있을 때, 우리 이 넓이 구하는 공식, 이거를 안 배웠던 거 아니고요. 이거 배웠었습니다. 언제 배웠었냐면, 우리 중학교 때요. 2분의 1. AB, 사인, 세타였다고 배웠었습니다. 그럼 이게 왜 그런 거냐? 그러면 언제 이거를 왜 그렇게 배웠느냐? 만약에 높이를 가지고 h라고 하는 순간 이때의 이 사인이라고 하는 것은 얼마야? 라고 했을 때 a분의 h가 되는 거고요. 이때의 높이는 a 사인 세타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우리 알고 있던 원래 넓이 공식은 2분의 1 bh 따라서 2분의 1 a b 사인 세타가 됩니다. 인정? 이렇게 넓이 공식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언제 그냥 쓰시면 되는 거냐면 넓이 공식을 쓰실 때 두 변과 끼인 각이 있을 때 쓰시면 됩니다. 그러면 중학교 때는 어떻게 외웠었냐면요. 이렇게 외웠었어요. 만약 세타가 무슨 각일 때냐면 분각일 때 하고 예각일 때 그럼 세타가 둔각일 때 우리 공식 어떻게 했었는지 기억나는 사람? 뭐 했었니? 어떻게 했다? 똑같지는 않았고요. 조금 달랐어요. 뭐라고? 네, 맞아요. 자, 이렇게 되어 있는 경우 여기서는 우리 여기 A, B 이렇게 되어 있을 때 우리 넓이 공식은 2분의 1 AB 사인 180도 마이너스 세타였습니다. 근데 이제는 알죠? 이 값은 뭐랑 똑같다? 강 사인 세타랑 똑같습니다. 지금은 아는 사실이지만 그때는 몰랐었지만 썼었죠. 이렇게 나눠서 썼었습니다. 이것이 뭐랑 똑같다? 사인 세타랑 똑같다. 그래서 따로 공식을 외웠던 건데 이제는 그럴 필요가 없죠. 하나의 공식으로 합쳐서 쓰시면 됩니다. 아셨죠? 자, 그럼 이 정도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고 밑에 헤론의 공식이라고 있거든. 밑에 헤론의 공식은 뭐 별표 하나 정도만 쳐주시고요. 헤론의 공식은 뭐 다들 아는 공식이라서 외워주시면 됩니다. 어떤 공식이냐면 세 변이 주어져 있을 때 세변 A와 B와 C가 주어져 있을 때 넓이를 구할 수 있는 공식입니다. 세변이 주어져 있을 때 만약에 스몰 s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둘 거야. 2분의 A 더하기 B 더하기 C라고 두실 거고요. 그리고 나서 이때의 넓이를 루트 S 하나, S에서 A 뺀 거 하나, S에서 B 뺀 거 하나, S에서 C 뺀 거 하나 이렇게 두겠습니다. 라는 얘기야. 그럼 이것은 어디서 왔느냐? 뭐 이런 거 궁금하잖아. 사실 다 여기서 온 겁니다. 이 공식 하나에서 유도된 거야. 맨 처음에 이 공식도 그냥 넓이 공식은 이거잖아. 2분의 1 곱하기 밑변 곱하기 높이 여기서부터 출발한 거잖아. 거기서부터 출발한 다음에 여기 왔죠? 그런 다음에 여기서부터 또 가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는 이 공식은 어디서 왔나요? 잘 보세요. 우리 사인 세타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그런데 이 사인 세타라고 하는 것은 이때의 이 각, 이 끼인 각입니다. 만약 이 변의 길이를 안다면 변의 길이가 뭔지 모르지만 x라고 한다면 만약 이거 세 개 아는 거야. 그럼 세 개를 알 때 이 각의 크기를 우리는 아는 공식이 있습니다. 세 변과 끼인 각, 한 각 중 어느 하나 모를 때 쓰는 공식 무슨 공식? 세 변과 한 각 중. 그렇지. 코사인 법칙.
코사인 법칙 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코사인 법칙을 뭐 할 수 있어? 쓸 수가 있는 거고 코사인 세타는 얼마야? 라고 했을 때 한다. 2 곱하기 A 곱하기 B 분에 들어가시는 거고 난 지금 그냥 유도하는 것 뿐이야. 코사인 법칙 이용해서 이렇게 들어가시는 거고 그러면은 이것을 가지고 어디다가 여기다가 집어넣어 주시는 다시 여기다가 집어넣어 주시는데 어차피 사인이라고 하는 것은 어디서 이 세타라고 하는 것이 180도 안에서 사인 값은 항상 무슨 값? 양수, 음수? 양수. 확실히 양수입니다. 그럼 나 이렇게 쓸게. 여기 있는 이 값을 2분의 1 AB 그 다음 루트 1 마이너스 코사인 제곱 세타. 무조건 양수잖아. 가능하시죠? 괜찮죠? 그리고 나서 이만큼에다가 얘를 집어 넣으시면 이거는 변으로만 이루어진 공식이고요. 얘 인수분해하시고 이 식 집어 넣어 주시고 A, B는 다 양수일 거 아니야? 길이니까. 그런 식으로 유도하시는 겁니다. 헤론의 공식에 대한 유도는 너무나 잘 설명이 뭐 어디든 잘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뭐 그런 식으로 하는 거다. 아, 이런 거구나 정도만 생각하시고 아셨죠? 그런 거 다 하지는 않을 거고요. 어디서 출발한 거다? 다 여기서 나온 거다까지만 생각을 해줄 겁니다. 알겠죠? 괜춘? 그럼 어쨌든 이런 공식이 뭐가 나온다? 세 변만 알더라도 우리는 뭐 할 수 있다? 넓이를 이끌어낼 수 있다는 얘기고. 다음 페이지. 391번 갑니다. 자, B, C. 자, 그럼 그림 그려봅시다. 10이고요. 8입니다. 자, 얘가 120도입니다. 자, 우리 알고 있는 사실 넓이를 구하여라. 2분의 1 곱하기 10 곱하기 8 곱하기 사인 120도 끝. 자, 곱하면 40에다가 사인 120도야. 그럼 사인 60도네요. 그러니까 2분의 루트 3. 그래서 20 루트 3. 정답입니다. 넓이를 구하여라 라는 게 문제인데요. 얘 넓이 어떻게 구하니? 헤론의 공식 한번 써봅시다. 스몰 s를 한번 구해볼 건데요. 스몰 s라고 쓰는 이유가 그냥 이 헤론의 공식 쓸 때 하는 그 시 그렇습니다. 그냥 하는 그 기호가 스몰 s로 보통 써요. 987을 가지고 싸그리 더하시면 24 더하시니까 계산하면 12가 나오네요. 그러니까 넓이라고 하는 것은 공식에다가 대입하시면 12 한번 써주시고 12에서 9 빼주시면 3 12에서 7 빼주면 5 12에서 8 빼주면 4 계산할 겁니다. 자, 우리 루트 앞으로 끌어나올 수 있는 거 갑시다. 4, 3, 12 앞으로 끌어나오면 12 그 다음 루트 5 정답이죠.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얘 넓이를 구하여라 라는 게 문제인데요. 여기는 60도라고 나와 있네요. 자, 넓이를 구하기 위해서 우리 생각해야 되는 것은 얘 하나 넓이부터 구합시다. 알죠? 2분의 1 곱하기 4 곱하기 두 변과 끼인각이 있기 때문에 바로 두 변과 끼인각 넓이 공식 써주시고요. 그 다음 해야 되는 것은 자, 두 변 그리고 여기 모르네요. 세 변과 한 각 중 어느 하나 모를 때 그러니까 이때의 이거를 구하는 공식 한번 써주셔야겠다.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내가 x라고 두시는 순간 이때의 x 제곱은 예제곱 100 예제곱 16 마이너스 2 곱하기 4 곱하기 10 코사인 60도 이렇게 들어가시는 거고요. 코사인 60도 얼마? 2분의 1 좋습니다. 계산하면 42니까 여기까지 60
76되네요. 괜춘? 맞죠? 자, 그래서 얘가 76이란 얘기는 x제곱이 76이야. 그럼 x는 얼마다? 루트 76 얼마? 루트 76 2루트 19 좋습니다. 그래서 얘가 2루트 19라는 것까지 나왔다면 자 이제 생각하자. 여기가 2루트 19야. 계산합니다. 2분의 1 곱하기 2루트 19 곱하기 6 곱하기 사인 한 다음에 30도 계산하시면 되겠고 들어갑시다. 그러면 사인 60도 얼마? 2분의 루트 3 상상 지워지면 여기까지 하니까 루트 3만 남겠네요. 그래서 여기까지 하니까 10루트 3 남겠고 거기다가 여기 사인 30도가 얼마? 2분의 1이라서 여기 사라지겠고 여기까지 사라지니까 3 되겠네. 3 루트 19 인정? 정답이 그래서 요렇게 됐죠?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지금 하고 싶은 건 AD의 길이를 구하라. 자 여기는 가게 크기가 같다라고 나와 있는데요. 자 시작합시다. 자 우리 알고 있는 사실은 여기 60도 즉 각 A 전체가 60도라고 했고요. 그렇다면 여기는 30도 30도라고 알고 있는 겁니다. 인정? 그렇다면 우리 알고 싶은 것이 이 길이 즉 X 이 길이를 말하시는 거라서 자 그럼 좀 식을 세워야겠는데요. 갑시다. 자 여기서 세워야 되는 식 세워야 세울 수 있는 식은 이 전체에 대한 넓이가 얘 하나 넓이 얘 하나 넓이 그래서 이 넓이의 합과 같다 이렇게 갈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전체에 대한 넓이가 2분의 1 곱하기 6 곱하기 4 곱하기 사인 얼마? 60도 이것이 2분의 1 곱하기 6 곱하기 x 곱하기 사인 30도 2분의 1 곱하기 4 곱하기 x 곱하기 사인 30도 인정? 가능하시죠? 괜춘? 자 그렇다면 양변에서 좀 없앨 거 없앱시다. 자 어떻게 없애시냐? 사인 30도 사인 30도 그리고 2분의 1까지 하면 4분의 1 양변에서 없앤다라는 얘기고요. 여기에 있던 2분의 1 없어지면서 여기까지 4분의 1 없어지면 여기 루트 3만 남겠네. 좌변에. 인정? 여기 있던 루트 3 남겠고 여기 있던 거. 자, 좀 남는 거가 뭐냐면 여기 있던 거 몇 x? 우변엔 10x. 괜춘? 맞죠? 이 좌변에 남는 건 뭐야? 60, 64, 24이고 24 루트 3. 따라서 x는 얼마다? 그래서 5분의 12 루트 3. 자, 이것도 역시나 어디서 배웠던 거냐면 다 중학교도 배웠던 겁니다. 맞아요. 자, 이거 그 설명까지만 갈게요. 사각형의 넓이인데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평행 4변형의 넓이인데요. 변의 길이 하나 A고요, 하나 B고요. 이루는 가게 크기 세타라고 했을 때 또 하나는요, 이런 식으로 사각형이 있는데 이거는 일반적인 사각형에 대해서입니다. 그런데 조금 특별합니다. 왜 특별하냐면 그냥 변의 길이가 보통은 주어지죠. 변의 길이를 알 때 넓이를 구해라. 그런데 얘는 변의 길이가 아는 게 아닙니다. 변의 길이가 아니라 이 두 대각선의 길이를 알 때 얘 각각 P 그리고 얘 각각 Q라고 했을 때 그리고 이 이루는 가게 크기를 세타라고 했을 때 이 넓이를 구할 수가 있느냐라는 얘기입니다. 자 우선은 이 넓이는 어떻게 되는가 라고 했을 때 그냥 A, B 사인 세타가 되는 거고요. 왜 그러냐면 사실 평행사변형은 여기 대각선을 가로지르게 되는 이렇게 되면 여기 넓이가 서로 어떻다? 같아지기 때문에 그러한 삼각형 두 개가 되는 겁니다. 맞죠? 그러면 그냥 이렇게 돼버리는 거고 여기는 얘는 결국 넓이는 2분의 1 PQ
사인 세타가 되는데요. 여기 나와 있는 이유, 그 일반 사각형에 대한 넓이가 공식이 뭐 여기 되게 길게 나와 있는데 이렇게 할 필요 없습니다. 어떤 식으로 되냐면 그냥 여기는 얘, 여기는 얘에 대해서 각각 평행하게 뭐를 그리게 되면 이런 식으로 그리게 되면 자, 이 그림이 뭐가 그려지냐면 평행사변형이 그려지게 됩니다. 맞죠? 그럼 이 점선으로 된 평행사변형의 반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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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띵이야. 맞아? 그럼 얘가 세타면 여기도 세타가 되는 거고 그렇다면 전체는 PQ 사인 세타인데 그것의 반띵 인정. 그래서 공식이 요따구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당연한 넓이 공식이 이렇게 나오는 건데 여기까지만 하시고 잠깐 쉬었다가 피곤한 사람은 좀 자세요. 좀 주무시고 5분 쉬었다 갑시다. 쉬세요. 갈게. 자, 갈게요. 자, 우선은 얘들아 요거부터 갑니다. 자, 우선은 이 평행사변형의 넓이를 구하라 라는 399번 문제. 여기 있는 이 문제는요 120도입니다. 그러면 평행사변형이래요. 여기 120도, 여기 몇 도? 60도. 그렇다면 2분의 1 곱하기, 바로 6 곱하기 8 곱하기 사인 몇이야? 60도. 그래서 6, 8에 48 사인 60도 2분의 루트 3. 그래서 24 루트 3 이렇게 되는 거죠. 자, 다음은요. 두 대각선 AC 그리고 BD가 각각 80이라고 나와 있는데요. 각 중에 하나가 120도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저기 밑에 있는 공식 쓰시면 되겠죠. 즉 2분의 1 곱하기 8 곱하기 10 곱하기 사인 120도. 즉 계산하시니까 40 사인 60도랑 똑같아서 계산하면 40 사인 60도 2분의 루트 3. 인정? 그러니까 얼마야? 정답이죠. 자, 우선 시작해 볼게요. 자, 수열이라고 하는 게 수의 나열이었습니다. 그래서 수의 나열, 뭐 이런 게 수의 나열입니다. 1, 2, 3, 4, 5, 6, 7, 8. 이 수의 나열 맞죠? 수의 나열입니다. 이게 수의 나열이라고 하는데 그런데 이제부터는 용어를 좀 하나하나 좀 배워볼 건데요. 이거 하나하나를 이제부터 항이라고 부르겠습니다. 그래서 얘를 첫 번째 항, 두 번째 항, 세 번째 항, 네 번째 항, 다섯 번째 항, 여섯 번째 항. 이 이름은 그렇게 좀 불러줄 거고요. 항이라는 용어를 좀 배웠다면 방금 얘기했듯이 뭐 첫 항 이렇게 좀 불러주시면 되겠죠. 첫 항, 두 번째 항, 세 번째 항, 네 번째 항. 괜찮니? 첫 번째 항이라고 말하는 거고, 둘째 항, 셋째 항, 넷째 항, 뭐 이런 식으로 말하는 거고, 또 뭐 끝항, 마지막 항을 말하는 거겠죠. 그래서 뭐 첫 항과 끝 항이 있으면은 이런 것을 우리는 수열의 항이 끝까지 있다 해서 유한수열이라고 얘기를 할 거고요. 그러면 항이 끝이 없이 계속 간다. 그럼 무슨 수열이겠어? 무한수열이라고 얘기를 하겠죠. 자, 이번에는 되게 중요한 거 하나 갑시다. 이거가 이 수열에서 제일 중요합니다. 자, 어떤 수열에서의 이 수열 전체를 나타내는 거야. 자, 이 수열의 첫 번째 항, 두 번째 항, 세 번째 항, 네 번째 항. 이 수열을 계속해서 쓰는 것이 이 수열을 나타내고 싶어. 그렇게 하지 말고 이 수열의 어떤 특징을 하나 잡아보자라는 얘기야. 계속해서 쓸 수는 없잖아. 그럼 만약 이 수열에 n번째 항, 몇 번째 항이냐면 n번째 항 얼마겠어? 아이고 n번째 항 n이겠지. 맞아? 이것을 뭐라고 부를 거냐면 일반항이라고 부릅니다.
일반적인 항이다 라고 해서 일반항이라고 부르고요. 얘가 왜 이 수열을 다 알게 되는 거냐면 만약에 100번째 항을 구하고 싶어. 이 일반항에다가 100을 대입하면 돼. 10번째 항을 구하고 싶어. 일반항에다가 10을 대입하면 돼. 7번째 항 구하고 싶어. 이 일반항에다가 7을 대입하면 돼. 맞죠? 그래서 이 일반항 구하는 게 사실 이 목적, 이 수열을 찾는데 제일 중요한 목적이 되는 겁니다. 이것만 찾으면 사실 끝나는 거야. 알겠죠? 괜춘? 네, 그 정도 체크해 주시면 되겠고. 자, 그 다음은, 네, 없습니다. 자, 그럼 수열에서 배우는 두 가지 수열이 있는데, 첫 번째부터 갑니다. 자, 우선 첫 번째, 등, 차, 수, 열 들어갑니다. 자, 등차 수열의 등은요, 같을 등입니다. 자, 같을 등자를 써가지고, 자, 같을 등, 그리고 차, 얘는 차이가 같다라는 얘기입니다. 방금 위에 있는 얘네들도 무슨 수열이겠어? 등차 수열이겠죠. 차이가 같은 수열. 왜? 얘가 지금 얼마씩 더해지고 있냐면 똑같이 1씩 더해지고 있다라는 게 지금 보이고 있는 거죠. 맞아? 괜춘? 그래서 1씩 더해지고 있다. 그래서 그 같은 일정하게 더해진다. 같은 차이다. 라고 하는 그 같은 차이를 우리는 공통된 차이라고 해서 공차라고 부릅니다. 지금 여기서는 공차가 1인 거죠. 공차 그 영어로는 그 거리라고 하는 어, 영단어 distance의 앞글자를 따가지고 D라고 쓸 거고요. 괜춘? 여기까지 했다면 자 보통 이제 수열을 나열한다라고 했을 때 수열은 보통 이렇게 써요. 어떻게 쓰냐면 이렇게 씁니다. AN 이게 뭐냐면 n번째 항 A 한 다음에 n을 첨자라고 하고 이게 좀 작은 걸로 조그맣게 아래에다가 오른쪽 아래에다가 씁니다. 자 그리고 첫 번째 항은 A1 두 번째 항은 A2 세 번째 항은 A3 네 번째 항은 A4 이런 느낌으로 봐주시면 돼요. 그냥 봐주시기만 하면 돼. 어차피 너희 수열하다 보면 계속해서 볼 거라서 그냥 쓰는 표현인 것 뿐이야. 어색하지만 처음이니까 그런 거예요. 아셨죠? 괜춘? 자, 그럼 자, 생각해 봅시다. 자, 지금 여기 있는 얘가 만약에 등차 수열이라고 한다면 얘가 첫 번째 항을 기준으로 두 번째 항에 들려면 첫 번째 항에서 공차라고 하는 것을 한 번 더해 주셔야 된다. 맞아. 세 번째 항이 되고 싶어. 그렇다면 공차라고 하는 것을 얘는 몇 번 더한다? 2번 더한다. 얘는 몇 번 더한다? 3번 더한다. 괜춘? 이런 식이야. 아, 그렇다면 자, 여기 첫 번째 항이 있어. 7번째 항이 되고 싶어. 중간에 건너뛰는 게 첫 번째를 기준으로 7번째가 되고 싶어. 몇 번 건너뛴다? 6번 건너뛴다. n번째가 되고 싶어. 항상 n번째가 궁금하다고 했잖아. n번째가 되고 싶으면 n-1번. 뭐 한다? 1번? 뭐 한다? 더한다. n-1번 더한다. 그래서 나오는 식이 이렇게 됩니다. n번째 항인 an은 첫 번째 항을 기준으로 공차 d를 n-1번 더한다. 그래서 n-1의 d가 되는 거야. 인정?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게 등차 수열의 일반항 공식. 등차 수열의 일반항 공식이 되는 거죠. 괜춘? 자, 이것까지만 아시면 이제 문제를 좀 풀어볼 건데요. 같이 한번 해봅시다. 뭐 더 없어요? 자, 얘들아 422번 갑니다. 1번 갈게요. 3, 9, 15, 21. 상상상. 이렇게 이때의 AN을 구하라라는 게 문제인데. 자, 지금 첫 장 얼마?
3. 이때 공차 얼마? 6. 문제에서 그랬습니다. 첫째 항이 3, 공차가 6이라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3을 기준으로 공차 6을 가지고 몇 번 더한다? n-1번 더한다. 해주면 끝. 물론 전개하면 더 좋아요. 어떻게? 6n-3 해주면 끝. 아셨죠? 어려운 건 아니고요. 그냥 연습하시면 돼. 알았죠? 자, 2번 갑니다. an-2, 마6, 마10, 마14. 자, 이렇게 갑니다. 자, 그렇다면 들어갈게요. 자, 이때 중요한 것은 an이라고 하는 것은 자, 첫째 항 얼마? 마2, 공차 얼마? 마4. 이것을 가지고 몇 번? n-1번. 자, 얘를 더한다야. 그러니까 마이너스 4n 플러스 2가 되는 거지. 인정? 괜춘? 네, 되시죠. 자, 이런 식입니다. 자, 이 수열이 등차 수열임을 보이고 첫째 항과 공차를 구하여라 라는 게 문제야. 자, 이거는 등차 수열임을 보이고 첫째 항과 공차를 구하여라. 자, 등차 수열의 의미가 무엇이냐면 뭐야? 같다란 얘기고 차이가 같다란 얘기야. 이거 몇 번째 항이라고 그랬어? n번째 항. 그럼 우리가 얘가 등차 수열임을 보이는 방법은 얘가 n번째 항은 일반적인 n번째 항, 그렇다면 이것의 등차 수열임을 보이는 방법 n 플러스 1번째 항에서 n번째 항을 빼보세요. 어떠한 숫자가 나오셔야 될 거 아니야? 맞아? n 플러스 1번째 항이라는 얘기는 n번째 항의 다음 번째 항이야. 그럼 그 다음에서 그 전항을 빼주시면 앞항에서 그 전항을 빼주시면 전항에서 앞항으로 갈 때 어떤 숫자가 더해진다는 얘기잖아. 맞지? 그래서 그 일정한 수가 더해진다라는 표현이니까 그 더해지는 숫자가 일정하냐 그것만 그것만 확인해 주시면 되는 거잖아. 결국 얘 표현을 주려면 a n 플러스 1 뭐야? 여기다가 n 대신에 n 플러스 1 집어넣으면 되는 거야. 4n 플러스 얼마? 7 이렇게 되겠지. 빼주면 이렇게 되는 거야. 그래서 뭐 이렇게 쓰시면 돼요. 이거는 쓰시는 거야. 얘에서 얘를 뺐더니 이렇게 4가 딱 나오거든. 그렇게 보여주기 때문에 너희한테 아닌 것에 대해서 등차 수열임을 보여달라 이렇게 문제가 안 나온다고. 당연히 등차 수열인 것에 대해서 등차 수열임을 보여달라고 하지 등차 수열이 아닌 것에 대해서 등차 수열임을 보여주세요 이렇게 얘기를 안 해. 등차 수열인 것에 대해서 보여주세요 하지. 맞지? 그럼 이것은 이 4가 일정하게 나왔다란 얘기는 이 4라고 하는 것은 용어가 어떻게 돼? 뭐라고 불러? 그렇지, 공차라고 부르는 거야. 그 4가 공차야. 공차가 4이다. 첫 항은 어떻게 구해? n 대신에 얼마 대입하면 돼? 아이고야. 야, 이거는 n번째 항이야. 첫 항은. 1 대입해야 첫 항이 나오는 거지. 1 대입하면 7 나오는 거잖아. 이 등차 수렴을 보이는 것은 n 플러스 1번째 항인 일반적인 n번째 항의 다음 번째 항에서 그 전항을 뺐을 때 일정한 어떠한 상수값이 나온다면 이거는 매번 상수값이 나온다라는 걸 표현한 거잖아. 그렇게 증명하는 거야. 끝이야. 아셨죠? 그게 증명 끝입니다. 그걸 보여준 거고요. 아셨죠? 자, 426번 갑니다.
자, 제5항이 3이고 제10항이 13인 등차 수열이 있다. 야, 등차 수열이래. 5항은 어떻게 구해? 등차 수열이래. 5항. 첫째 항을 기준으로 몇 번 공차를 더해? 4번 더 해야지. 그렇지. 첫째 항을 기준으로 공차 4번 더한다. 이 얘기야. 그러니까 얘가 얼마다? 3이다. 자, 10항이 있어. 등차 수열이래. 첫째 항을 기준으로 공차 몇 번 더한다? 9번. 그렇지. 9번 건너뛰어야 돼. 그 얘기야. 그러니까 첫째 항을 기준으로 9D 뭐 굳이 이런 거 해줘야 돼? 자, 그래서 자, 20항을 어떻게 구하냐 이 얘기야. 맞죠? 그러니까 이런 걸 가지고 계산하자라는 얘기인데 이거 어떻게 계산하냐? 두 개를 뭐 한다? 뺀다. 식 두 개, 문자 두 개야. 간다. 상상 마우디. 얼마다? 마10 그래서 D가 얼마? 2가 된다. D가 2니까 상 지워지면 여기가 8, 여기는 넘겨주면 마우. 맞죠? 그래서 A가 마우야? 아, A는 마우. 여기까지 돼서 내가 지금 궁금한 거 20항을 구하라. 20항은 마우를 기준으로 공차를 몇 번 더해야 돼? 19번 더해야 돼. 그래서 19 곱하기 2가 되는 거야. 그래서 마오에다가 38을 더하니까 정답 얼마? 정답 자, 428번 갑니다. 제3항과 제8항의 절대값이 같고 부호가 반대. 자, 절대값이 같고 부호가 반대. 자, 우리 그 생각입니다. 절대값이 같고 부호가 반대다. 이런 생각, 너희 생각해봐. 5와 마이너스 5, 혹은 7과 마이너스 7, 혹은 103과 마이너스 103. 이런 식으로. 맞죠? 자, 3항과 8항이 부호가 반대인데 절대값은 같대. 이 얘기지. 그러니까 이렇게 되고 그러면서 내가 지금 알고 있는 것은 5항은 마이너스 2인 등차수열. 이렇게 되는 거야. 인정? 그럼 이렇게 알고 있는 등차수열이래. 너희가 알고 있는 사실 그냥 쓰세요. 그냥 끝이야. 간다. 야, 이렇게 되도록 하는 3항 어떻게 구해? 첫째 항을 기준으로 몇 D? 그렇지. A 더하기 2D 써. 쓰시고 얘는 마이너스 써주시고 괄호 치시고 맞지? 그럼 얘 A 더하기 몇 D? 7D 인정? 그러니까 A 더하기 7D 쓰시고 얘 A 더하기 몇 D? 4D 쓰시고 얘가 마이야 인정? 그럼 이거 식 정리하시고 식 두 개 문자 두 개 그냥 푸세요 이 얘기야. 자 그냥 푼다 그럼 얘 넘겨주시면 2A가 되시고 얘 넘겨주시면 플러스 9D가 되고 얘 계산하시는데 A 더하기 4D는 요따 군데에 양변에 2를 곱하자 2A 더하기 8D 조금만 빨리 계산할게 마 4가 됩니다. 가능하신가요? 괜찮죠? 자, 두 개를 가지고 빼겠습니다. 그러면 D는 얼마? D가 4가 나왔습니다. 16 넘겨주면 마 18 인정? 그래서 A는 마 18 내가 지금 궁금한 것은 뭐야? 라고 했을 때 숫자그 공차 구해라. A는 마 18, D는 4. 괜춘? 괜찮죠? 네. 자, 430번 갑니다. 야, 첫째 항이 40이고 공차가 마3인 등차 수열에서 처음으로 음수항이 되는 것은 몇 항인지 구해라. 야, 이게 뭘 말하는지 잘 봐. 40이야. 근데 공차가 마3이야. 자, 그 다음 37이야. 34야. 그 다음 31이야. 이거야. 맞지? 처음으로 음수가 되는 거 언젠지 몰라. 그러면 이게 언젠지 모르는데 처음으로 음수가 된대. 그렇게 되도록 하는 것을 찾아봐 이 얘기야. 그럼 얘가 음수인 이 n의 최소를 찾으시면 되는 거지. 내가 지금 찾고 싶은 것은 처음으로잖아. n이 가장 작고 싶은 거야. 처음이니까. 그러면서
음수가 되고 싶어요. n은 최소가 되고 싶고요. 그러한 일반항을 찾으시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여기다가 일반항을 집어 넣어 주시면 되는데, 일반항은 당연히 42 첫째 항, 공차가 마 3입니다. 인정? 그래서 들어가셔야 되는 건 40을 기준으로 마 3에 n-1 들어가시는 거고요. 인정? 그러니까 여기다가 40에 마이너스 3에 n 바로 갑시다. 플러스 3 되시겠고 0보단 작다. 인정? 그럼 넘겨주면 3n이라고 하는 것이 계산하시니까 43. 인정? 그럼 n이라고 하는 것이 넘겨주시면 4, 1은 4, 3, 1은 3, 3, 4, 12. 인정? 그러면 n은 15 정도 되나? 그래서 정답은 15항. 괜춘. 정답은 그래서 15항. 괜찮니? 괜찮죠? 자, 마지막 하나만 딱 하고 끝 냅시다. 30번 갑니다. 또수 9와 24 사이에 4개의 수를 넣어서 전체가 등차수열을 이룬다. 자, 9와 24 사이에 4개의 수를 넣어서 등차수열을 이룬다. 자, 이 4개의 수를 차례대로 구하여라 라는 게 문제인데요. 자, 우리 생각하세요. 자, 이게 등차수열을 이루어야 되는데, 그럼 등차수열을 의미하는 바가 일정하게 숫자가 더해진다. 9를 기준으로 9 더하기 D, 9 더하기 2D, 9 더하기 3D, 9 더하기 4D, 9 더하기 5D. 얘가 9 더하기 5D구나. 넘겨주면 15가 5D구나. D는 얼마다? 3이구나. D가 3이니까 바로 나오죠. 얼마? 12, 15, 18, 21. 인정? 정답 그래서 그렇게 나옵니다.